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상대방이 건네는 말은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틈잡을 데 없이 정확합니다.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미세하게 불편하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정확한 말 대신 내면의 그 막연한 느낌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 객관적인 데이터는 A가 맞는데 내 촉은 B라고 말해. 왜 인간은 논리와 정확성이 담긴 말을 두고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느낌을 더 강력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이 역설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확한 말보다 느낌을 더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표현의 미숙함 때문이 아니라 말의 의미가 사용되는 맥락과 삶의 형식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과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보편적인 상징적 진실을 담고 있는 무의식의 언어라는 융의 심리학적 지혜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인간이 느낌을 믿는 이유는 정확한 말이 맥락적 의미를 상실했을 때 느낌은 무의식의 상징적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원형적인 언어가 되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에게의 말의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삶의 형식에 따른 사용, 즉 언어 게임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도 그것이 발화되는 삶의 형식과 맥락을 상실하면 공허한 기호에 불과합니다. 융에게 감정 혹은 느낌은 단순한 주관적 반응이 아니라 개인의 의식을 넘어선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상징을 담고 있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이 느낌은 논리를 초월한 상징적 진실을 담고 있으며 인간은 이 원형적 진실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정확한 말보다 느낌을 믿는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적 정확한 말이 당신이 속한 삶의 형식과 맥락에서 의미를 잃었을 때 융적 느낌은 그 언어적 표피를 뚫고 집단 무의식의 심층적인 상징적 진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 원형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상징적 진실을 담은 보편적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철학을 통해 정확한 말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는 맥락과 느낌이라는 삶의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철학적 구조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융의 분석 심리학을 결합하여 인간의 느낌과 감정이 어떻게 논리를 초월한 상징적 진실을 담고 있으며 왜 이 진실이 정확한 말보다 더 강한 신뢰를 형성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찰할 것입니다. 이 두 시대의 지혜를 통합하여 정확한 말의 허점을 넘어 느낌 속에 숨겨진 상징적 진실을 해독하고 이성과 감각을 통합하는 가장 성숙하고 진실된 존재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이 막연하게 느꼈던 그 느낌이 당신의 비합미성이 아니라 정확한 말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더 큰 진실을 포착하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능력임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성과 느낌을 통합하는 지혜의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언어의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과 삶의 형식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단어의 정확한 사전적 정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 즉 맥락적 규칙이 의미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한 정확한 말이라도 그것이 발화되는 삶의 형식, 사회, 문화, 관계 등과 맥락을 상실하면 그 말은 의미를 잃고 공허한 기호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정확한 말보다 느낌을 믿는 이유는 그 정확한 말이 자신이 속한 삶의 형식이나 맥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곧 이 말이 우리의 맥락과 규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무의식적인 판단 시스템인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삶의 형식은 언어 게임이 작동하는 토대이며 그 삶의 형식은 논리나 언어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근원적인 느낌과 공통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뢰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보다 오랜 관계에서 쌓인 신뢰의 느낌이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느낌은 말의 논리적 정확성을 초월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삶의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정확한 말은 논리적 진실을 전달하려 합니다. 하늘은 푸르다와 같은 사실적 진술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종 실천적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확한 말에 대한 집착은 종종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실천적 측면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당신에게 호감을 느낍니다라고 아무리 정확하게 말해도 이 말은 사랑이라는 언어 게임의 실천적 진실 헌신, 돌봄, 감정적 교류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그 말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느낌은 이 실천적 진실을 감지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의 톤, 비언어적인 태도, 말과 행동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 등 맥락적 요소들을 종합하여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나의 삶의 형식과 조화로운가를 판단합니다. 이 느낌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도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우리의 언어가 세계에 대한 특정 이미지나 보는 방식을 강요한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말은 하나의 관점을 강요하지만 느낌은 그 이미지 너머의 실제를 포착하려 합니다. 정확한 말은 A는 B다라는 하나의 명확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가 우리의 복잡한 현실과 감정적 맥락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말에 대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거부감, 즉 불편한 느낌은 당신의 말의 이미지가 나의 삶의 전체적 진실과 맞지 않다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인간이 느낌을 믿는 것은 단 하나의 정확한 이미지에 갇히는 것을 거부하고 언어가 포착할 수 없는 더 넓고 포괄적인 진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게 감정 혹은 느낌은 단순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을 넘어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층인 집단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원형적 진실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느낌은 우리의 조상대대로 축적된 보편적인 경험과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정확하고 논리적인 말이라도 그것이 청자의 무의식에 저장된 원형적 상징과 충돌하거나 조화되지 못하면 힘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논리적 설명보다 따뜻함, 포근함이라는 원형적 느낌이 훨씬 강력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느낌은 논리를 우회하여 직접적으로 집단 무의식의 말을 꺼낸 상징적 언어인 것입니다. 인간이 느낌을 믿는 이유는 논리적 말이 개인적 의식의 영역에 머무는 반면 느낌은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무의식적 진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사실적 진실보다 상징적 진실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말은 사실적 진실을 담지만 느낌은 상징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불안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 말의 논리적 오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나 상황이 이염이라는 원형적 상징을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융 심리학에서 건강한 정신은 이성과 감정을 통합할 때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말과 느낌 사이의 괴리는 이 두 정신 기능이 분리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정확한 말은 종종 감정적 진실을 외면한 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어 기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에 대해 나는 통계적으로 당신보다 생산성이 높다고 정확한 말로 반박할 때 이 말은 이성적 정확성을 획득할지 몰라도 무책임함에 대한 감정적 진실을 회피하고 방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방어적인 태도에 대해 거짓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느낌은 이 이성과 감정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고 통합을 요구하는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도 느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이성적 합리화 뒤에 숨겨진 감정적 비합리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인간이 느낌을 믿는 것은 그 느낌이 표면적인 정확성 너머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진실을 포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인간이 자신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즉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영하여 감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확한 말이 오해받는 이유는 이 그림자 투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느낌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불안이나
단점을 상대방에게 투영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말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는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느낌을 믿음으로써 오해를 낳게 됩니다. 융 심리학은 느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전에 그 느낌이 나의 그림자에서 비롯된 투영은 아닌지 성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말보다 느낌을 믿을 때 비트겐슈타인적으로는 그 말이 맥락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융적으로는 그 느낌이 나의 무의식적 투영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성찰적 과정이야말로 이성과 느낌을 통합하는 지혜입니다. 느낌은 맥락적 진실이자 상징적 진실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인간이 정확한 말보다 느낌을 믿는 이유가 느낌이 언어 게임의 맥락적 규칙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무의식의 상징적 진실을 전달하는 원형적 언어이기 때문임을 통일된 목소리로 제시합니다. 정확한 말은 논리적 영역에서 작동하지만 느낌은 비트겐슈타인적으로는 삶의 형식의 총체적인 진실을 담고 융적으로는 집단 무의식의 상징적 진실을 담아냅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느낌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맥락과 상징이라는 두 축에서 논리를 압도하는 강력한 진실로 인식됩니다. 진실된 소통과 판단에 도달하는 길은 정확한 말을 무시하는 것도 느낌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트겐슈타인적으로 느낌을 통해 말의 맥락적 적합성을 판단하고 융적으로 느낌 속에 숨겨진 상징적 진실과 나의 무의식적 투영을 분별해내는 성찰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말과 느낌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고 성숙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교훈은 느낌을 의식적으로 언어화하고 맥락적 규칙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이 믿기지 않을 때 막연한 느낌을 감정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왠지 불편하다는 느낌을 나는 지금 당신의 말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와 같이 주체적인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융적 상징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이성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정확한 말을 건넨 상대방에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하는 맥락적 의도는 무엇인가? 또는 당신은 우리 관계라는 언어 게임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말의 정확성 너머의 실천적 진실을 파악하고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과 느낌을 조화시킬 때 비로소 진실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은 이성의 명료함과 감정의 깊은 지혜를 모두 활용하여 피상적인 논리적 정확성 너머의 진정한 삶의 진실에 도달하는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말보다 느낌을 믿었던 이유는 비트겐슈타인이 통찰했듯 느낌이 말의 맥락적 진실을 담는 삶의 형식이었기 때문이며 융이 가르쳤듯 느낌이 무의식의 원형적 상징을 담은 근원적 언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느낌은 당신의 비합리성이 아니라 논리를 초월한 진실을 포착하려는 인간 정신의 위대한 통찰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확한 말은 당신의 머리를 설득하지만 느낌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설득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의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믿되 융의 가르침처럼 그 느낌이 나의 투영은 아닌지 성찰하고 비트겐슈타인의 가르침처럼 그 느낌을 언어화하여 말의 맥락과 조화시킬 때 당신은 논리와 감각을 통합하는 가장 성숙하고 진실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